중국서 자동차 쏟아지자 자동차 업체 개박살.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와,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이에요. 3분기 기준이건 3분기. 예. 2023년 3분기하고요. 2024년 3분기를 비교해 봤더니 폭스바겐은 126만 대가 117만 6천 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6.6%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6.6%가. 아우디는요. 48만 대가 40만 3천 대. 마이너스 16%가 빠졌습니다. 포르쉐까지 빠졌습니다. 7만 5천 대가 7만 대. 예, 6.6%.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매출이 6%, 10%, 16% 떨어지잖아요. 기업이 매출이 떨어지면 기업이 버텨내겠습니까? 기업은 못 버텨냅니다. 뭐 1%, 2%, 3% 떨어지는 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 10%, 15% 떨어지는 것은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공장 가동부터 줄여야 돼요. 공장 가동부터. 이게 떨어져도 너무 많이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부터 줄여야 됩니다. 폭스바겐이면 여러분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 지금 매출액이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16%까지 떨어지니 버티기가 쉽지 않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질까요?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전기자동차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EV카라고 하죠. 전기자동차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를 중국 업체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업체가 엄청나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 양을 보면 2023년에 491만 대 수출했거든요. 올해도 6월까지 279만 3천 대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느는 게 올해는 500만 대 수출은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싼 값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파산 공세를 하니까 폭스바겐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3분기 기준만 이래요. 4분기는요. 내년은요. 가면 갈수록 폭스바겐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의 자동차 업체가 2020년만 하더라도 2020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99만 대 수출했습니다. 그러던 중국 자동차가 2021년 2배예요. 201만 5천 대. 게다가 2022년엔 또 2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2배가 311만 1천 대. 2023년에는 491만 대예요. 그러니 뭐 난리죠. 원래는 500만 대가 넘어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업체 줄줄이 개박살 난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단 말입니다. 2020년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 4년 만에 세계 자동차 업체의 재편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체는요. 폭스바겐은 현재 독일의 생산시설 3곳을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3곳 이상을 더 폐쇄한다고 합니다. 지금 임금 삭감 10% 했습니다. 임금 삭감 안 하면 폭스바겐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폭스바겐은 유럽이잖아요. 포드 자동차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EV 부분에 대규모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어요. 구조조정까지 한다고 하면 포드 자동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 벌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에 불과한 걸 가지고 세계 자동차 업체 개박살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세계 자동차 시장의 33%를 중국이 점유할 거다. 그것도 2030년이에요. 이게 에널릭 파트니스라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내용인데 유럽은 12%,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39%, 그리고 중남미는 28%까지 시장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저가 파산 공세가 계속해서 몰려간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유럽이나 북미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 자동차를 자꾸 막으려고 듭니다. 자동차의 관세를 100%씩 올려 매기면서 막으려고 들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아니 뭐 유럽에다가 자동차 공장 지어서 판매하면 되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 짓는 거 이제 돈이 있으니까요. 중국은 유럽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의 자동차 공장 못 짓는다? 그럼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이제 시작이고요. 오죽했으면 시장에서는요. 중국발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카마겟돈.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겟돈이 지구 최후의 날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카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최후의 날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자동차의 파산 공세는 진짜 심각하고요. 그것이 시장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아마 쇼크가 아닐 거다. 카마겟돈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예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2020년 이때 중국이 아주 공격적으로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합작 회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술을 다 뺏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스스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란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올 거냐? 저는 우리나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당연히 써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왜?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응책을 좀 빨리 준비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혹은 미국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을까? 그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금을 줘가면서 어떻게 하든 자동차 수출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엄청난 경계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망했잖아요. 그렇게 망하는 게 세계 시장에서 안 그러리란 보장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계 시장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는 것. 아마 자동차 업체들이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들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하든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성하고요. 노조가 우린 굉장히 강하잖아요. 노조가 성하고 이런 상태로 뭐 정부는 도외시 하잖아요. 도외시. 기업을 진짜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게 알면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저는 경제를 말하는 사람이고 지표를 말하는 사람인데 경제나 지표를 보면 우리 있잖아요. 진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 또 한 번 해봅니다. 오늘 또 한 번.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 말입니다. 예.